5.18 민주화운동 하면 바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 5.18을 끊임없이 폄훼하는 세력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5.18의 주범인 전두환 씨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두환 씨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계속 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전두환 씨를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주장을 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천정배입니다. 의원님,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이 전두환 씨가 그때 당시 받았던 처벌 상황, 어떤 처벌들을 받았고 어떻게 그 처벌이 집행됐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내란죄 중에서도 수괴, 네, 그러니까 내란을 말하자면 최고 두목이란 뜻이죠. 네.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이렇게 또 그 밖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가장 내란죄 관련해서는 내란죄로도 처벌받고 내란 목적 살인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형량은 아시다시피 무기징역이었고요. 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으로 별로 달지 않다가 네. 풀려났었죠. 몇 년 만에. 예. 죄명은 내란죄 수괴, 두목이었고 또 내란 목적으로 사람까지 죽였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큰 범죄인데 결국은 사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고 또 그 사면 이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요, 내란죄 수괴 그리고 내란죄 목적 살인죄가 갖고 있는 의미 차이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은 이제 뭐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 참전이라는 걸로 빼고 말하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입니다. 네. 쿠데타를 할 목적으로 폭동이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이제 한 지역을 뭐 장악하거나 무슨 평온을 해칠 만큼의 폭동을 한 것 이게 이제 내란이고요. 네. 한마디로 쿠데타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란 목적 살인죄도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헌을 몰랑케 할 목적인데 단지 폭동이 아니라 이제 살인이죠. 사람을 죽인 거죠. 네. 둘 다 내란의 수괴인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후기 근거니까 네. 또 내란 목적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가장 무거운 범죄지요. 네, 그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아서 지금 다시 이렇게 떳떳하게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 전두환 씨를 다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사면을 받으면은 이 일사부재리 다시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할 텐데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일사부재리 한 번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와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네.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정당한 의문입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혹시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 하는 네. 의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두 가지가 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이제 내란하고 아까 내란 목적 살인하고 그 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요.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내란 과정에서 폭동 과정에서 사람이 죽은 것 이것은 따로 살인이라고 처벌을 않게 돼 있어요. 그냥 네. 내란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것은 내란 목적 살인이라고 별도 처벌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경우에 내란 목적 살인으로 그 광주 항쟁 때 마지막 날 5월 27일 날 도청 등의 그 광주 재진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자기들 네. 그 계엄군에. 네. 그때 도청에서 시민군들을 18명을 말하자면 살해했습니다. 네. 네. 그것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대법까지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한 거 5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26명을 살해했는데 네. 7건의 그 사건입니다. 네. 26 살해했다고 검찰에서는 그것까지 내란 목적 살인으로 봤는데 그것은 무죄 증거가 없다. 근본적으로
전두환의 발포 명령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이런 지시의 증거가 없다고 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18명은 이미 뭐 그 부분에 대한 처벌 받은 셈이고 살인 부분은 18명 살인 부분은 근데 26명 살인 부분은 무죄가 나버렸으니까 대법원까지 네. 그것은 더 이상 일사부재에 의해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주에 그보다 훨씬 많은 네. 사람이 살해됐고 네. 그런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네. 야, 시민이든 뭐든 쏴서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명령이 내려갔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살인 행위가 일어난 것들하고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추가 조사를 통해서 네. 명확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내란 목적 살인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18명과 네. 18명의 유죄 부분, 26명의 무죄 부분을 빼고 네. 네. 나머지 살인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발포 명령을 확실하게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살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예컨대 네. 지금 헬기 사격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네, 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헬기 사격을 전두환이 명령했고 그에 따라서 헬기에 사격이 있었고 또 사람이 그걸로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네. 명확하게 내란 목적 살인으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지난 말하면 재판에서 네네. 빠진 부분이죠. 지난 재판에서 네.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새로 내란 목적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별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당 죄가 하나씩 성립한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살해 행위에 대해서 전두환의 관여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앞으로 네.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것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의원님 결국은 지금 재판을 받았던 상황 말고 그런 사건들 네. 말고도 지금 추가로 여러 가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추가 진실들이 밝혀지고 거기서 살인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소시효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지금 5.18 민주화 운동 거의 지금 40주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소시효 지금 지난 거 아니냐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이것도 그러니까 1995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전두환 등에 대한 처벌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95년도에 두 가지 중요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내란죄나 이런 집단 살해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영원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네. 여기서도 이 5.18 관련된 이 내란 등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95년 당시에는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이든 그 당시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주 항쟁이 끝나고 81년 1월 24일 날 네. 계엄이 해제됐는데 그날을 이제 내란이 종료한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1년 1월인데 15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96년 1월까지 네. 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5년 그 직전인 95년에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네.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공소시효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공소시효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래서 새롭게 전두환이 확실히 그 당시에 그 명령을 내려서 네. 살인이 이루어졌다 하는 네. 것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힌다면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일사부재리 부분도 그다음 공소시효 부분도 지금 해당되지 않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겠네요. 그럼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전두환 씨가 5.18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그리고 발포 명령을 했는가 여부가 밝혀진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18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제가 있는 의원들 청와대에서 2명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재추천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할 사람들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은 되게 이미 알려졌지만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것도 적절치 않지만 더구나 이제 법에는 그 관계 전문가, 그러니까 관계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3사람 중에 2사람, 제가 얼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조선일보, 월간조선에 있었던 기자 출신 한 사람과 또 무슨 그런 등등의 네. 사람은 아예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임명을 이제 거부한 거죠. 네. 거절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더 이상 추천하지 않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는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예 출범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선 첫째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각성해서 새로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될 것인데 네. 그것을 지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이 특별법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죠. 이 법을 네. 보면은 그 위원을 지금 문제가 된 그 자유한국당 추천에 관련해서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4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그 밖에는 법에는 그 외에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또 위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유한국당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외 야당이 할 수도 교섭단체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4명을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지금 추천을 했거든요. 네네. 그 사실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고 네. 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국회의장께서 이 조정을 하셔가지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재추천하라고 촉구를 하고 네.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추천의 원칙 범위를 좀 시한까지 넓힐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당의 추천이나 비교섭단체 추천이라도 받아서 예, 그 사람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해 보내면 네. 그러면 새 사람을 임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법을 해석하고 가장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 5.18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 모두 함께 좀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과